하루에 하나나 반 개 드셔도 정말 좋아집니다. 특별히 레몬 하면 가장 많은 거 세 글자, 비타민. 그렇죠? 비타민이 우리가 보통 권장받는 하루 평균 권장 섭취량의 몇 퍼센트가 되실까요? 128%입니다. 네, 128%.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비타민 C 사서 드시지 마세요. 그거 먹어봐야 뭐 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저는 비타민 C 대신에 레몬 드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레몬. 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레몬을 먹으면 좋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이 안 좋은 분들 있죠.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레몬 정말 좋습니다. 간이 안 좋을 때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간이 안 좋을 때나 소화 안 되고 등등 그 증상들이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간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것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과일에서 간에 좋은 과일이 뭘까? 네, 바로 레몬입니다. 물론 다른 과일들도 다 간에 좋아요. 특별히 좋습니다. 특별히 좋은데 이 레몬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요, 간에 쌓인 독소,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지방의 활성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증강시켜서 간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있어요. 간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체내 독소를 체외로 배출되니까 지금 어디가 편해질까요? 간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소가 있으면 간이 지금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여행에서 여독이 쌓인다고 하죠. 저는 이번에도 제주도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번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2박 3일 동안 갔는데 끝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트에 가서 레몬을 사서 칼로 반을 쪼개서 그냥 물을 짜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치아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이니까. 근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하나를 다 짜 먹었어요. 두 개를 샀는데 두 개까지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쉬어서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요. 제가 뭐 소금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제 올리브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올리브 한 병을 사긴 너무 솔직히 아깝고 이 레몬 하나 딱 사서 먹는데 몸이요 되게 상쾌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느껴집니다. 저는 종종 먹어요. 먹게 되면 집에서는 그렇게까지 먹지 않죠. 갈아서 물에 희석을 해서 먹거나. 근데 나갔을 때 뭐 솔직히 몸이 너무 피곤한데 그러니까 짜서 이렇게 세게 짜서 먹고 또 짜면 물이 생기잖아요. 또 먹고 안에만 씹어서 먹고 막 그래. 엄청 쉬어요. 네, 안에 껍질 그 반짝에서 안에서 물을 짠 다음에 그거를 그냥 씹어요. 씹고 건더기를 뱉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몸이 살아난 느낌이 들어요. 특히 내가 피곤할 때 여행을 가기 전에 일을 많이 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뭐 여러 가지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래서 피곤해질 때 딱 느껴요. 간이 지금 피곤해 하는구나. 그러면 느껴지는 게 어떨 때는요, 이 눈 밑에 다크서클 잘 안 끼지만 그게 약간 보이기도 하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뭔가 내 몸이 간이 약간 부담이 가는구나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때 레몬 딱 먹잖아요. 너무 편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약간 피곤함 관리를 하고요. 집에서는 솔직히 그 귀찮아가지고 온추출물로 먹어요. 온추출물. 집에서는 그냥 레몬 대신에 온추출물로 먹으면 역시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레몬을 먹다 보니까 정말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레몬을 먹으면 간이 회복된다가 아니고 전제 느낍니다. 실제로 느끼는데 그뿐 아니라 이 지방이나 결석들이 이제 몸에서 사라지게 돼요. 자주 먹게 되면요. 그래서 신장결석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왜 신장결석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나쁜 음식 먹어서. 맞아요.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물의 부족이다. 네. 결석이 왜 생긴다고요? 평상시 물을 자주 드시는,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결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생길 수도 있겠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됩니다. 그럴 확률은. 근데 칼슘이 뭉쳐서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물은 많이 안 드시고 칼슘 영양제 많이 먹는다. 그럼 칼슘이 신장에서 결석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게 이제 크기가 작으면 보통 어디로 빠져나가요?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쌓입니다. 근데 레몬 속에 있는 구연산이라고 있어요. 구연산. 이 구연산이
결석을 막아준다.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간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은 분들 레몬 꼭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면역이 안 좋은 분들. 면역을 나는 좀 높이고 싶다. 빠른 시간 내에 좀 면역을 높이고 싶은데 뭐를 먹을까? 레몬 드세요. 레몬은 비타민 C도 많고요. 구연산도 있어서 면역을 올려주는데 이 중에 비타민 C, 특히 레몬은 비타민 C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식품들은 질소에 갖고 있고 어떤 식품들은 당분에 갖고 있고 어떤 식품은 전분에 갖고 있고 근데 이는 신것에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른 것들을 먹으려면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또 다른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타민 C 중에 레몬은 그냥 순수 비타민 C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엄청난 겁니다. 키위도 많고요. 근데 그렇지만 키위는 좀 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난 키위를 많이 먹으면서 비타민 C를 공급받기가 좀 부담이 된다 하는 분들은 뭐 먹으면 돼요? 레몬 드시면 된다고, 레몬. 레몬은 열량도 거의 없고요.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그냥 식사 전에 여러분들 드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식사 전에 키위는 먹지 말라고 하지만 식사 전에 레몬은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아니, 레몬을 물에 희석해서 아니면 전날 레몬을 슬라이스로 쓸어가지고 물에 넣어놨다가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C는요, 항체를 생산을 증가시켜요. 항체. 그러니까 이 항체가 뭡니까? 항체. 방어하는 몸. 그죠? 그러니까 항체라는 말은 항바이러스, 항세균, 그러니까 항암, 여러 가지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진짜 언제 어떻게 바이러스가 세균이 찾아올지 모르는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죠. 이런 시기에 비타민 C는 특히 레몬은 우리 몸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드셔주면 좋아요. 미리.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른 분들이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칼륨이 많아서 살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많은 양보다는 적은 양을 자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레몬을 감기 걸리기 직전 우리 몸이 느끼잖아요. 피곤하거나 막 그럴 때요. 직전에 레몬을 갈아서 계속 며칠 마신다. 그럼 감기가 달아납니다. 달아나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도 극추천. 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혈압이 높은 분들 정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레몬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레몬 한 개에는 8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배출을 돕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뇌 기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습니다. 혈액도 깨끗하게 하고 칼륨이 특히 나트륨 배출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피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 피부가 한 10년 정도 늙어 보인다. 그런 분들 정말 좋습니다. 몇 개월, 1년 동안 레몬하고 친해지잖아요. 매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3번, 한 4번 계속해서 1년 365일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드셔도 하루에 하나나 반 개 드셔도 피부가 정말 좋아집니다. 특히 여드름이 잘 나는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이에요. 매우 효과적이고요.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이 피부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엄청 좋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 한동 콜라겐 되게 유행이었죠. 비타민 C가 콜라겐 활성을 증가시켜서 피부 노화를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화력이 약한 분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소량으로 먹다 보면 이 소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작 구조가요. 레몬의 원작 구조가 소화액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간의 담즙 생성을 활성화시키고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화 불량이나 배탈이 나거나 위가 약하거나 간이 약하거나 췌장이 약한 분들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양을 다르게 먹어도 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우리 파인애플도 소화에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소화가 잘 되는 식품 중에 그다음에 파인애플 있지만 레몬은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소화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식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구강 건강에 정말 좋아요. 구강 건강, 치아 쪽, 잇몸.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참 마스크를 많이 쓰고 계신 분들, 마스크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는 구강 건강 주의하셔야 되고 폐 건강 주의하셔야 돼요. 이때 레몬 정말 좋고요. 근데 팁 하나 드리면 유칼립투스를 그 마스크에다 뿌리고 마스크 쓰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 레몬이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레몬그라스라든지 레몬 오일 이런 오일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 식용 오일을 물에 좀씩 타서 먹으면 이 구강에 좋고 가글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레몬에 있는 이 황산 물질 중에 이 치아에 있는 구강염, 치주염을 막아주는 효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에 좋고요. 7번째, 암이 있는 분들,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비타민 C, 또 한 가지 레모네이드라는 성분들은 암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서 어떤 곳에서는 레몬을 하루에 7개씩 드신 분들도 있어요. 7개씩. 내가 암 환자다 그러면 나는 그냥 레몬을 3개, 5개, 7개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레몬이 암에 좋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레몬을 가끔 먹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잘 안 먹어져요. 귀찮고, 그죠? 그렇지만 레몬을 꿀에 재서 먹는 것도 괜찮고, 레몬을 썰어서 물에 넣어서 먹는 것도 괜찮고, 즙을 짜서 먹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레몬과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